신데렐라와 신비한 부탁. 어느 멀고 먼 곳에 신데렐라는 새언니 둘과 함께 살았어.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었고 모든 일을 다 시켰단다. 어느 날 세자매는 쇼핑을 갔어.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은 자신들이 산 물건들을 신데렐라에게 들도록 했지. 이거들 힘이 하나도 없어. 둘째 언니 카산드라가 말했어. 좀 서둘러. 가야 할 가게들이 많단 말이야. 잠시 후 그들 앞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거지가 나타났어. 그 거지가 도움을 좀 요청하려 하자 두 자매는 무시하면서 걸었어.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서 길 비키지 못해?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어. 하지만 신데렐라는 참지 못하고 가방 중에서 하나를 그 거지에게 건넸어. 그 거지는 신데렐라가 건네준 가방을 들고 정말 행복해하며 그녀를 유심히 봤단다.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바로 그 순간 새언니 카산드라는 신데렐라에게 소리쳤어. 지금 거지랑 뭐 하는 거야? 어서 서두르라고. 신데렐라는 서둘러 언니들을 따라갔어. 그렇게 저녁이 돼서야 쇼핑이 끝나 집으로 왔지. 두 언니들이 행복해하며 새로 산 옷을 확인하는데 가방 하나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야. 가방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당장 말해. 어디 숨겼어? 제자벨이 말했어. 네가 가방들을 유심히 보던데? 네가 훔친 거 아니야?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네가 잃어버렸잖아.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니? 언니들이 너무 심하게 다그치는 바람에 신데렐라는 그 거지에게 가방 하나를 주었다고 고백했어. 그러자 언니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신데렐라에게 소리쳤지. 그 순간 누군가가 집문을 두드렸어. 바로 그 나라의 잘생긴 왕자님인 거야. 왕자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어. 여기 거지를 도운 어린 소녀가 있을 텐데요. 언니 둘은 서로가 자기가 거지를 도운 게 맞다고 서로 싸웠어. 왕자님, 온 세상이 제가 도왔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있을 때 왕자는 안에서 슬퍼하며 바라보는 신데렐라를 보게 됐어. 그는 신데렐라에게 천천히 다가갔지. 신데렐라는 자신이 거지를 도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왕자님. 믿지 마세요. 잘생긴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잡았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이란 걸 알아요. 제가 그 거지였거든요. 신데렐라는 기뻐하면서도 놀라하며 왕자의 손을 잡았어. 왕자는 언니들을 향해 말했어. 전 언제나 착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거지로 변장한 이유죠. 언니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어.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신데렐라와 세 명의 마녀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제나라는 마법사가 살았어요. 제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가진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아벨 요정이 마법의 주문을 깨버리자 제나는 자신의 마법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제나는 마법의 힘으로 다른 마법사들과 마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당장 응답하라. 세상의 모든 사악한 마녀와 마법사들이여. 정말 다들 모일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 가장 처음으로 제나에게 응답한 것은 사악한 마녀 헬라였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마녀 베가도 이들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다 같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헬라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마녀 베가는 인어공주 아리아를 해치워버리고 바닷속 왕국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다 함께 힘을 모아 공주들을 물리쳐야 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은 신데렐라부터 해치우자고. 그 다음은 백설공주 차례야. 아리아도 마찬가지지. 세 명의 사악한 마녀가 낄낄대며 웃고 있던 그때 신데렐라는 작은 생쥐 친구들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The rainbow is all above. Your prince will give you love. So never give up believing. Two hearts are never leaving. Dream, Cinderella, dream. Your heart shines in this dream. Dream, Cinderella, dream. Your heart shines in this dream.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데렐라가 채 대답도 하기 전에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위의 나무들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나무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흔들렸어요. 신데렐라의 친구인 하얀 비둘기가 허겁지겁 날아왔어요.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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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발 도와줘, 비둘기야. 위험에 빠진 신데렐라를 본 하얀 비둘기는 편지를 입에 물고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안 돼, 안 돼. 우리 성이, 왕자님, 보세요.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자취를 감춰버리기 직전이었어요. 이것은 모두 세 명의 사악한 마녀, 제나, 헬라, 그리고 베가가 수정구슬로 성에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어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그들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커다란 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신데렐라, 너도 사라져버리겠지. 무너져라, 무너져라.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가 성에서 탈출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비를 피했어요. 이건 헤이즐넛 나무잖아? 리아벨 요정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자. 신데렐라는 헤이즐넛 나무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리아벨 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리아 요정님, 사악한 마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데렐라의 목소리를 들은 리아벨은 모습을 저것 좀 드러내더니 봐요.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새 마녀가 보여요. 안 돼. 신데렐라, 이건 모두 새 마녀들 짓이야. 그들은 너무나 강하단다. 얼른 서둘러서 마법을 풀어야 해. 마법의 힘으로 리아벨은 모두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의 성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시무시한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모짜렐라와 체다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갑자기 마법사 제나가 성 앞에 나타났어요. 헬라와 베가도 함께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이제는 여기 볼 일이 없을 텐데 기다려. 너도 이제 사라지게 될 거야. 새 마녀들은 신데렐라와 리아벨을 향해 사악한 마법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리아벨은 깜짝 놀라 요술 지팡이로 사악한 마법에서 신데렐라를 구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리아벨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들 힘도 없어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데렐라는 얼른 달려가 요술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새 마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죠. 다행히 리아벨의 요술 지팡이는 마법의 힘을 잃지 좋아요, 않았어요. 신데렐라. 안 돼! 안 돼!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떡해! 하지만 마녀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이번엔 마녀 베가가 깊은 땅속 바닷물을 끌어내 신데렐라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땅이 갈라지더니 바닷물이 마구 솟구쳐 나왔답니다.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데렐라, 너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바닷물이 사방에 넘쳐 흐를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아리아 공주의 아버지,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었어요. 바닷물이여, 물리쳐라.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휘둘러 새 마녀들에게 바닷물을 들이부었어요. 마녀를 물리쳐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하란 말이야! 베가는 바닷물을 멈추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세이돈은 마녀들을 향해 다시 삼지창을 휘둘렀어요. 그리고는 물을 꽁꽁 얼려버렸지요. 이제 마녀들은 커다란 얼음덩이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리아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술 지팡이로 얼음덩어리를 사슬로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는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리아벨은 얼음덩어리를 들어올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마침내 새 마녀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포세이돈님. 포세이돈은 다시 바닷속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리아벨 요정은 흉측하고 기괴한 성을 없애버리고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성도 다시 되돌려 주었지요. 리오 왕자와 신데렐라는 다시 돌아온 성을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정님. 아무리 사악한 마녀들이라도 요정님의 선한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항상 널 지켜줄게, 착한 신데렐라야. 마녀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큰 벌을 받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얼음덩어리에 갇혀버렸던 거죠. 태양빛이 얼음을 녹일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끝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 리아벨, 신데렐라. 라푼젤만이요, 카밀라가 돌아오면 너희들도 끝장인 줄 알아. 두고 보라고. 신데렐라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인자하신 신데렐라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퍼피 부인과 결혼했답니다. 새엄마에게는 자신과 꼭 닮은 건방지고 질투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새엄마의 딸들은 심지어 머리빗 하나 때문에도 몇 시간씩 싸우곤 했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내 거야. 내놓으라고. 아니거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새엄마는 이때다 싶어 불쌍하고 가여운 신데렐라에게 힘든 집안일을 몽땅 다 시켜버렸어요. 집안 대청소하기, 벽난로에 장작 옮겨다 놓기, 식사 준비하기로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바빴죠. 그렇게 신데렐라는 열심히 일했지만 새엄마와 딸들은 무정하고 거만하기만 했답니다.
엄마, 신데렐라는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따로 잘래요, 엄마. 너무 더러워요. 신데렐라, 예쁜 언니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얼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던지 하려무나. 불쌍한 신데렐라는 더럽고 오래된 다락방에서 지냈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는 가끔씩 새하얀 비둘기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안녕, 귀여운 비둘기야. 며칠이 지나고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2마리의 작은 생쥐를 만났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 나는 체다야. 안녕, 나는 모짜렐라라고 해. 아, 나는 신데렐라야. 얘들아, 너희들 치즈 좋아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가져다 줄게. 신난다. 아, 배고파. 며칠 동안 부엌 근처에는 어신도 하지 못했어. 맞아. 아래층에 심술궂은 털복숭이 괴물이 살고 있거든. 그건 못된 고양이 파푸야.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신데렐라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심술궂은 고양이 파푸는 쥐구멍 앞에서 체다와 모짜렐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잡아먹으려고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치즈를 가지고는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엄마의 딸들은 신데렐라를 불러 세웠어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데? 아, 아침으로 먹으려고 치즈를 좀 가져왔어요. 엄마! 신데렐라가 우리 치즈 훔쳤어요. 치즈를 훔쳤다고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너 정말 나쁜 애구나. 하지만 그때 신데렐라의 나쁜 언니들을 겁주려고 작은 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뭐야? 쥐가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너무 세상에! 쥐가 2마리나 있어! 새엄마가 막 쥐들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왕궁의 대사가 도착한 거죠. 왕자님께서 내일 밤 궁전에서 무도회를 여실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숙녀분들은 이 무도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 제자벨과 카산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가 멋진 무도회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도 딸들이 제일 예쁘게 보이길 바랬답니다. 그래서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서 입을 멋진 드레스를 만들게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생쥐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깨웠어요. 신데렐라, 일어나 봐. 무도회에 가야지. 어서.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는걸. 이것 봐, 이 옷은 이렇게 더럽잖아. 눈을 감아봐, 신데렐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신데렐라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얀 비둘기가 나타나 부리로 하얀 덮개를 열자 짜잔!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너무 예쁜 드레스잖아. 신데렐라는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새엄마도 딸들보다 더 어여쁜 신데렐라를 보자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벽난로에 콩 한 그릇을 붓고는 신데렐라에게 모두 다 주워 담도록 했지요. 신데렐라, 벽난로 잿더미 속에서 5분 안에 콩을 모조리 다 주워 담는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신데렐라는 너무너무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콩을 모두 주워 그릇에 담았답니다. 신데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새엄마에게 달려가 주워 담은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새엄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더러워진 드레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만 집에 남겨둔 채 궁전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불쌍하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오래전에 심어놓으셨던 헤이즐넛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슬피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헤이즐넛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며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는 리아벨이야.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 슬퍼하지 마렴, 신데렐라야. 내가 지금 널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무도회에 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맡기렴. 다른 것들은 이미 여기에 다 있으니 어서 호박 하나만 가져다 주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정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호박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차로, 두 생쥐 친구들은 멋진 말들로, 새하얀 비둘기는 멋지게 차려입은 마부로 변신시켰답니다. 신데렐라는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정님? 요정은 다시 한번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신데렐라에게 멋진 파란색 드레스를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는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겨주었죠. 내가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아. 고마워요, 요정님.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시간이야. 서둘러. 무도회로 떠나기 전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당부를 했어요. 반드시 밤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법이 다 사라져버려서 모두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고 말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드디어 궁전으로 향해 갔어요. 마침내 마부는 큰 궁전 앞에 마차를 세웠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무도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신데렐라를 보고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의 마법 같은 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시계가 막 12시 종을 치려고 할 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생각났어요. 반드시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재빨리 궁전 밖으로 내달렸어요. 어딜 가는 거요? 난 당신의 이름조차 몰라요. 신데렐라는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유리구두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던 신데렐라는 있는 힘껏 마차로 달려가 궁전을 떠나버렸어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내어라.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이 신발을 신겨서라도 말이다. 요정이 말했던 12시가 되자마자 모든 것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리오 왕자와 함께했던 마법 같았던 밤을 생각하며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신을
리오 왕자님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리오 왕자는 궁전 옆에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도록 큰 저택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저택으로 모여들었어요.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도 저택으로 갔지만 불쌍한 신데렐라는 데려가 주지 않았답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신데렐라야. 그 유리구두가 너의 것일 리가 없잖아? 그 유리구두는 카산드라나 나한테 맞지. 너는 아니지. 하지만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엄마는 신데렐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를 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두 딸과 저택으로 떠났답니다. 당연히 유리구두는 카산드라의 발에도 제자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아,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맞을 것 같은데. 아유, 왜 안 되냐? 살쪘나?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모짜렐라와 체다 덕분에 신데렐라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있는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다가갔어요. 신데렐라가 막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을 때 마침 리오 왕자가 들어왔어요. 멈춰라, 꼼짝마. 유리구두를 망가뜨리려고 했지? 아니에요. 이건 제 유리구두예요. 저한테 꼭 맞아요. 제 친구 말이 맞아요. 신데렐라 거라고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있게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맞춘 듯 발에 꼭 맞았어요. 당신 정말로요. 그날 밤 신데렐라 거였죠.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날 밤 나와 함께 춤췄던 바로 그 아름다운 숙녀였군요. 이름을 말해주겠소? 저의 이름은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멋진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데렐라, 마법의 유리구두.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신데렐라 공주는 멋진 성에서 레오 왕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과점에서 빵을 굽는 일을 했어요. 그 노파의 빵은 정말로 맛이 좋았어요. 사실 노파 제나는 아주 위험한 마법사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지하실에 있는 작은 마법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곤 했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마법의 물약들을 만들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인 카산드라와 제자벨은 아직도 신데렐라의 멋진 성을 빼앗으려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야. 카산드라는 제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의 방에서 마법의 물약을 만든다는 소문에 대해서요. 같은 날 성에서는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가 멋진 무도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무도회에 제 유리구두를 신고 나갈 거예요. 궁전에서 무도회 준비가 한창인 그때 새엄마와 언니들은 제나라는 사악한 마법사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숲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이상한 글자가 쓰여진 표지판을 발견했답니다. 그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걷다가 동굴을 발견하곤 그리로 들어갔어요.
이 신비한 동굴 안은 무척 어두웠어요. 그들이 동굴 안을 걸어가는 동안 촛불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지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부엉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저리 가. 누구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밀의 주문은 알고 있겠지. 제나, 하나, 둘, 셋. 얼른 마법의 약을 부어주세요. 알고 있구나. 좋아, 따라와. 제나에게 데려다 주겠다. 오, 여기 누가 문 좀 열어다오.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제나, 손님이 왔어.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법의 물약과 약병, 그리고 국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와 식물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박쥐도 있었지요.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희뿌연 연기 속에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법사 제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때 검은색 모자를 쓴 제나가 나타났어요. 제나는 모자를 들어올려 그들을 쳐다보았죠. 말해봐, 어떤 마법의 주문을 원하는 건지. 그런데 그때 새엄마는 제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니? 언니, 나야 퍼피.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퍼피, 너였구나. 그동안 언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법사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말해봐, 어떤 마법의 주문을 원하는 건지.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은 제나에게 신데렐라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고 말했어요. 바로 동생과 조카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나는 아주 강력한 마법을 쓰기로 했어요. 먼저 제나는 조카들의 머리카락을 달라고 해서 노란색 그릇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마법의 물약을 부었어요. 그 다음 진흙을 가득 채운 대야에 카산드라와 제자벨의 발자국을 찍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법의 물약을 가져와 발자국 위에 부었지요. 바로 그때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스리스리 마스리 유리구두요, 신데렐라에게 혼쭐을 내줘라. 내 동생 퍼피 목소리만 반응하게 될 것이야. 퍼피가 명령하는 곳으로만 가게 될 것이다. My dear, I'll give me a ball and watch how Cinderella will fall. Can play with her like a doll and watch how the magic will flow.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rule the world with it.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capture all that I need.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rule the world with it. Magic is my everything. Magic is my everything. 마침내 무도의 날밤이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가장 아끼는 드레스를 입고 요리구두를 신고는 무도회 장으로 갔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장 구석에 몰래 숨어들어서 신데렐라를 지켜봤어요. 좋아, 유리구두야, 신데렐라를 넘어뜨려라.
그랬더니 글쎄 신데렐라가 정말로 넘어지지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신데렐라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도회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발로 사람들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데렐라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레오 왕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신데렐라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계단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엄마와 언니들은 고소해하며 낄낄거렸어요. 신데렐라 좀 봐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저기 좀 봐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아니 공주가 가고 있잖아요. 공주가 떠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나 세상에. 신데렐라는 성에서 멀어져만 갔어요. 돌아올 수 없도록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려. 신데렐라가 떠나고 난 뒤 모짜렐라와 체다는 리아벨 요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뛰어갔어요. 요정님 도와주세요. 얼른 나오세요. 요정님 제발요. 리아벨은 모짜렐라와 체다의 얘기를 듣고 신데렐라가 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갔어요. 마법의 유리구두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리아벨은 유리구두를 향해 요술지팡이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유리구두여, 아름다운 마법의 구두여, 진흙 속에서 발길을 멈춰라. 리아벨은 마법의 주문으로 진흙길을 만들었어요. 유리구두는 진흙 속에 빠지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도 유리구두와 함께 진흙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요정님. 나갈 수가 없어요. 리아벨은 요술지팡이를 들어 3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어깨에 날개가 생기지 뭐예요? 그녀는 날갯짓을 하며 진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요정님. 또 구해주셨나요? 하지만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신데렐라, 유리구두는 마법에 걸렸단다. 서둘러 얼른 성으로 돌아가자. 리아벨은 신데렐라에게 새로운 유리구두를 선물해주고 함께 성으로 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레오 왕자와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재빨리 무도회장을 떠나버렸어요. 아, 행운은 항상 신데렐라의 편이지. 난 정말 싫어.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부엉이는 마법사 제나에게 가서 모두 말해주었어요. 제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뭐? 도대체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내 마법을 물리친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지. 신데렐라와 마법 케이크. 옛날 옛적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와 멋진 왕자 리오가 나라에서 가장 큰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신데렐라만 공주가 되고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게 무척 질투가 났죠. 그래서 그녀의 자리를 꿰차고 궁전까지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자기가 진짜 공주라고 생각하나 보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 집 하녀였는데 말이야. 우리가 아무래도 다시 알려줘야겠어. 공주 역할은 안 어울린다고 말이야. 퍼피 여사는 신데렐라의 새엄마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두 딸인 카산드라와 제자벨을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와 머핀을 파는 빵집을 찾아갔죠.
제빵사는 퍼피 부인의 언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마녀 제나였어요. 그녀가 너무도 깡마르고 으스스하게 생긴 나머지 누구도 빵을 사려고 하지 않아서 가게에는 손님이 전혀 없었지요. 세상에, 내 최고의 손님들, 퍼피하고 내 조카들이구나. 이모, 안녕하세요. 뭐 좀 부탁하려고 신데렐라를 위해서 새로운 멋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직도 신데렐라를 찾지 못했구나. 내 딸 중에 딱 한 명만 공주가 돼서 궁전에 들어갈 수 있으면 평생 화나 있어도 괜찮아, 언니. 그러면 아래층에 내려가 있도록 해. 금방 내려갈 테니 기다려. 퍼피 부인과 그녀의 딸들은 빵집 아래에 있는 으스스한 마법의 방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제나는 손가락을 한번 까딱하더니 쉽게 마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지요. 좋았어. 너희들이 이번에 뭘 꾸며내고 싶은지 말해보렴. 화려하고 아주 맛있고 큰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줘. 신데렐라를 위한 특별한 마법의 재료로 말이야. 퍼피 부인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두 딸이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러는 사이 궁전 정원에서는 신데렐라가 그녀의 생쥐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죠. 찾았다, 제다. 안 돼. 또 잡혔어. 이번엔 모짜렐라를 찾아볼까? 자, 여기? 아니네. 그럼 꽃 뒤에 있나? 와, 찾았다. 숨바꼭질로는 널 절대 못 이기겠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뭐 좀 먹자. 신데렐라와 생쥐 친구들이 궁전으로 다시 들어가려던 그때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 잠깐만! 퍼피 부인? 그리고 새언니들? 저들이 여기 왜 오는 거지? 조심해. 음모가 있을 거야. 퍼피 부인과 그녀의 두 딸은 커다란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신데렐라 쪽으로 다가왔지요. 우리 왕국의 공주님 신데렐라야. 사랑스러운 우리 막내 동생, 널 위해 여기 선물을 가져왔단다. 봐봐,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사과하려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정말 가까이 지내보자. 응? 우린 너의 가족이잖아. 안 그래? 이제부터 절 딸처럼 대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물론이지. 봐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아름다운 케이크도 구워왔잖니. 봐봐. 신데렐라는 케이크에 무척 놀랐어요. 바로 한 입 먹어보고 싶었죠. 그녀의 생쥐 친구들은 퍼피 부인의 의도를 믿을 수가 없어 먹지 못하게 신데렐라를 말렸어요. 신데렐라 먹지 마, 제발. 신데렐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케이크 쪽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배가 고픈 듯이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퍼피 부인과 그녀의 두 딸은 기뻐서 깔깔대며 웃어댔어요. 실컷 먹으려무나, 신데렐라. 그러자 신데렐라는 마지막 한 입을 미처 삼키기도 전에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조각이 떨어지며 그녀의 손이 작아지지 뭐예요. 신데렐라의 발도 계속해서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 이게 무슨 일이야? 신데렐라가 갑자기 너무 작아진 거예요. 꼭 체다와 모짜렐라처럼 그렇게 작아졌어요. 안 돼. 세상에, 내가 작아지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모든 게 너무 커다랗고 위험해. 정말 어쩌면 좋아.
여기 우리 왕국의 공주님 꼴을 좀 봐봐. 꼭 생쥐처럼 작아졌어. 리오 왕자님이 이런 모습 보면 진짜 다른 공주를 찾고 싶어 할 것 같아. 안 그래? 자, 따라오렴. 그럼 바로 작업 들어가야지. 드디어 왕자님께 간다. 퍼피 부인과 그녀의 딸들은 신데렐라를 거의 밟다시피 지나쳐 리오 왕자님께 입고 갈 옷을 차려입으러 갔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걱정 마렴, 신데렐라. 헤이즐넛 나무에 가면 분명히 리아벨 요정이 우릴 도와줄 거야. 안 그래? 맞아. 가자. 리오 왕자님이 네 모습을 보기 전에 말이야. 신데렐라와 그녀의 생쥐 친구들은 서둘러 출발했어요. 꼭 생쥐처럼 작아진 신데렐라에게는 모든 것이 커다랗게 보였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커. 너희들한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보였던 거니? 그들이 궁전의 정원을 벗어나려 할 때 리오 왕자님이 궁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신데렐라는 리오의 신발을 보자마자 왕자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숨었죠. 여기 있었구나. 모짜렐라 체다. 혹시 신데렐라 봤니? 아침부터 찾았는데 없어서. 혹시 마국간에 신데렐라의 백마도 없던가요? 그렇네, 마국간. 내가 거기랑 가봤네. 고마워. 왕자가 생쥐들로부터 멀어지자 리오 왕자를 보고 숨어있던 신데렐라가 나왔어요. 서둘러, 신데렐라. 너희 새언니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시 원래 크기로 어서 되돌려야 한다고. 신데렐라와 생쥐 친구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 헤이즐넛 나무로 달려갔어요. 그러는 사이 카산드라와 지자벨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궁전으로 향하고 있었죠. 내 머리는 너무 아름다워. 왕자님 보시면 아마 쓰러질지도 몰라. 분명해. 아니, 내 드레스를 좀 봐. 너무너무 예쁘지 않니? 안 그래? 잠시 후 새언니들은 궁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데렐라와 체다, 모짜렐라는 마침내 헤이즐넛 나무에 도착했죠. 너무 달려왔더니 모두들 지쳐버렸어요. 그들은 착한 요정 리아벨을 불러내기 위해 나무 줄기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리아벨, 어디에 있든 제발 빨리 좀 도와줘. 잠시 후 리아벨이 빗속에서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도와줘요, 리아벨. 퍼피 부인이 갖다 준 케이크를 먹고 이렇게 작아져 버렸지 뭐예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마법을 알고 있어. 신데렐라의 눈에 무척 거대해 보이는 리아벨은 마법 지팡이를 공중에 3번 흔들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작아져 버렸죠. 안 돼, 리아벨. 신데렐라가 개미처럼 또 작아져 버렸잖아. 어떡해. 어머나. 이번엔 다시 더 강력한 마법 지팡이를 불러왔어요. 그러자 마침내 원래 크기로 되돌아오게 됐답니다. 리아벨이 해냈어. 내가 돌아왔다고. 고마워, 리아벨. 어서 궁전으로 서둘러 돌아가자. 한편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궁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궁전에 들어온 지자벨은 리오 왕자를 깜짝 놀래켰어요. 지자벨은 리오 왕자가 자신과 사랑에 빠지길 바랬죠. 나의 왕자님, 저 아름답죠? 제 머리카락도 좀 보세요. 저 춤도 아주 잘 춰요. 라라라라라라. 다행히 그때 신데렐라가 궁전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카산드라가 리오 왕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발견하고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갈게요. 나중에 봐요. 나의 공주님, 하루 종일 찾았었다고요. 어디 갔었던 거예요?
신데렐라는 왕자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어떻게 마법 케이크를 먹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작아졌으며 생쥐 친구들의 도움으로 착한 요정에게 간 것까지도요. 신데렐라, 당신은 어떤 사이즈에도 아름답다고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어느 누구도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사악한 퍼피 부인과 질투심 많은 두 딸, 그리고 마법 케이크까지도요.